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호입니다. 8월 17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뉴욕 시장이 그 전일에는 그 피치사의 은행에 대한 그 등급 그 강등 경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밀렸고, 또 어젯밤에는 그 연준의 회의록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의외로 연준이 그 강경한 그 긴축 의지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우려로 어제 이제 3대 지수가 다시 또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이 그 연이어서 이틀째 하락인데다가 특히 더 이제 신경 쓰이는 거는 전강 후에, 그러니까 좀 괜찮아졌다가 그냥 후에 힘없이 무너지는 이제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더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불안 심리가 오늘 우리 시장에도 그대로 이제 이어져서 코스피는 출발할 때 0.5% 정도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급하게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장중에는 2482포인트까지 밀렸었어요. 진짜 이거 크게 밀리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이후에 이제 시장이 충격을 조금씩 소화를 하고 외국인들도 이제 매수 쪽으로 방향을 조금씩 틀면서, 그러면서 낙폭을 이제 점차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그러니까 산 것도 없고 팔 것도 없고 토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쭉 그 매도 우위를 보여오다가 동시호가에 좀 사면서 돈을 맞췄어요. 그리고 기관은 979억을 순 매도했고 개인이 851억을 순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519.85, 어제보다 다시 0.23%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0.36%나 이렇게 밀리면서 이제 출발을 해서 역시 또 추가 하락을 해서 코스닥도 역시 그 1.7% 마이너스, 그러니까 863포인트까지 내려앉은 후에, 그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생각하는 마지막 보루인 120일 이동평균선, 거기서 바로 위에서 이제 극적으로 위쪽으로 반등의 기회를 잡아서 오후 들면서는 계속해서 플러스권 안에서의 상승을 이어나갔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시가총액, 그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것들이 오늘 선전하는 게 돋보여서 지수 회복도 오히려 코스피 대비해서 빨리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340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1770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1987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886.04포인트, 어제보다 0.88%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하락했다, 오후 들면서 플러스권에서 상승을 이어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오늘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일단은 양봉이에요. 그 이제 우리 얘기하는 밑에 꼬리가 많이 달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코스피는 120일 이동평균선을 오늘 회복을 못했어요. 이게 120일 지금 무너져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반등하면서 그거를 이제 극복해 줄 거 그랬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 그래서 뭐 꼬리가 달린 모양을 만든 거는 뭐 바람직하지만, 주요 2평이 밀집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당연히 이제 120일 회복을 못 하다 보니까 5일, 10일, 20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그 위쪽하고의 그 괴리가 너무 커요. 그렇고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그 상승 전환의 추세보다는 코스닥은 이제 오늘 60일을 회복을 못했어요. 60일이 이제 888.83인데 오늘 이제 하는 김에 조금 이게 더 들어서 보여줬는데,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코스닥도 역시 5일, 10일, 20일 2평이 밀집되어 있는 데랑 차이가 좀 벌어져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앞으로 이게 상승 추세로 전환된다 그래도 진퇴 공방이 좀 일어나야 된다. 이걸 그냥 확 잡아 올릴 거였으면, 그런 거였으면 오늘 다 뭐 코스닥은 60일, 코스피는 120일을 가볍게 넘겼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 그러니까 오늘은 충격을 소화한 정도만 해도 잘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환율은, 이 환율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걱정인데요.
그래서 오늘 1342원에 끝났습니다. 5원 10전이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달러 강세니까 뭐 그런 건 좋아요. 원화가 뭐 달러 강세되니까 원화 대비 다 그렇다는 거. 근데 이제 앵화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가볍게 가는데 중국 위안화하고는 오늘 똔똔 어저께는 밀리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위안한테도 뒤처지니까 조금 이제 그게 그렇네요. 그 다음에 이제 시청 상위에서 보면 오늘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다 팔았어요. 그 다음에 오늘 산 거는 삼성바이오 8억, 이거는 금액이 적은, 포스코홀딩스를 697억을 샀어요. 외국인들이. 그 다음에 SDI도 24억. 그 다음에 쭉 팔다가 기아 39억. 이게 답니다. 반면에 이제 그 기관들은 LG에너지솔루션도 100억 순매수, SK하이닉스도 136억 순매수, 삼성전자는 202억 순매도를 했고요. 포스코홀딩스도 기관은 294억을 팔았습니다. LG화학 134억 샀고 현대차 23억, 기아는 51억 팔았네요. 포스코퓨처엠을 기관이 134억을 샀습니다. 카카오는 외국인 기관 다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보면 에코프로 BM을 외국인이 457억을 팔았고 그 대신에 에코프로를 1390억을 순매수했어요. 1390억. 그 다음에 LNF는 61억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개 중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에코프로만 1390억을 산 거죠. 포스코 DX도 77억 샀습니다. 외국인. 반면에 기관은 오늘 에코프로 BM 91억, 에코프로 267억, LNF 234억, 포스코 DX 75억 이렇게 전부 순매수를 했죠. 기관은. JYP를 외국인들이 오늘도 17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오늘 이제 섹터별로 움직임 보면 오늘은 내용적으로 보면 2차 전지가 그래도 선전한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 불을 댕긴 건 뭐냐면 에코프로가 인도네시아 재련소에서 니켈 400톤을 확보했다는 소식 때문에 이게 이제 불을 당긴 거고 이제 그 초전도체가 오늘 무너지니까 그러면서 이제 오늘 2차 전지가 앞장서서 특히 이제 코스닥 쪽의 2차 전지 이게 이제 앞장서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LG 에너지솔루션, SDI 이것도 이제 같이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 시총 상위에 있는 거가 소재, 전고체 관련 이런 것들로 확산되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가 일부 종목이긴 하지만 이제 계속해서 바이오가 요새 그 틈을 안 주고 어떻게 쓰든지 버텨서 시장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 같은 거 느끼시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시장 진출 기대감, 인상할 수 있는 그 자금 확보,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건 전부 지금 이제 각각의 개별 기업들이에요. 에이프로젠 관련주가 개발한 CD47, 이거 이중 항체에 대한 기대감, 또 인트론 바이오 보툴리늄 대체할 수 있는 국제 화장품 원료로 등록을 했다는 소식, 앞타바이오 500억 투자 유치, 유치하면 이제 임상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차바이오텍이 개발 중인 코드스템 DD, 이거 임상 연내 발표하겠다. 이런 각각 개별의 그런 얘기를 가지고 산발적으로, 바이오 쪽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어제에서 소재 장비. 이거는 이제 그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헤매고 있지만, 그 전방산업 말고 그걸 하려면,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에 시설 투자에만 25조를 썼는데 그 중에 92%가 반도체였다. 그리고 이제 ASML 지분 일부를 매각해서 한 3조 정도 만든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제 평택 공장, 그 미국 이제 테일러시에 있는 공장, 여기에 이제 투자하겠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소재 장비가 먼저 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관련된 것들이 오늘 좀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운도 ESG가 고평가 받았다. 이런 얘기로, 아무튼, 그런 이유로 오늘 좀 올랐습니다. 많이 쉬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초전도체는 네이처지가 LK95는 초전도체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야 될 거지만, 그거는 황화구리 불순물 때문에, 그런 초전도체인 것처럼 그러니까 오류가 난다.
뭐 이런 이제 식의 얘기가 네이처지에 실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쪽 관련이 전부 무너졌죠. 많이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개별 종목으로는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대규모 납품 계약을 했다고 공시를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이름을 알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에 의해서 그냥 글로벌 이렇게 나온 걸로 봐서 외국계 같습니다. 예, 인텔리안테크가 뭐 아시지만 이제 뭐 해상 안테나 그다음에 저궤도 위성 안테나 이런 거니까. 일단 오늘 시장의 특징은 하락 충격을 줄이면서 일단 그 충격을 소화해냈다. 그게 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아시아 시장들이 전부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그게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시장 얘기를 좀 이제 이어가면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게 늘 매매할 때마다 수익이 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참 좋죠. 할 때마다. 근데 현실이 그렇지 못해요. 그럼 뭐 그런 사람도 잘 없고요. 뭐 이유야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주식 투자는 참 힘듭니다. 예, 쉽지가 않아요. 요새 이제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듣던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저는 아프니까 청춘이란 말에 동의를 하지 않지만 어쨌든 간 이게 주식 투자는 아픕니다. 이게 아프니까 주식이에요. 주식 투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없이 주식 투자를 그냥 매일 해피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주식 투자에서 아픔을 맞을 때 이 아픔을 그냥 아픔으로 맞고 말 건지 아니면 이걸 기회로 해서 앞으로는 보다 나은 보다 덜 아플 수 있는 그런 이제 투자의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내고 거기에 이제 눈을 떠가는지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빠지면 뭐 주식 투자 괜히 했어.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도움이 안 되죠.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은 뭐 그런 식으로 투자하면 10년, 20년 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야 그걸 기회로 보다 나은 앞으로의 투자를 만드느냐 안 하느냐는 각자의 선택이지만 저는 이제 뭐 여러분들은 우리 당원분들은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상황이 오면 너무 힘들어 하시거나 또 뭐 두려워하시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는 올라가면 또 떨어지고 떨어지면 또 올라가고 그런 거다. 이제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제 반등이라도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코스닥가 나왔는데 코스피는 이제 조금 힘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이제 다시 숏 부분을 청산하고 롱 쪽으로 자꾸 이제 파생하는 쪽이 거는 것 같은데 오늘은 그렇게 그 사람들 생각대로 잘 안 됐어요. 코스피가 저러면서.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 계좌를 보면 그동안에 이제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는 분부터 뭐 뒤죽박죽 엉망이 된 분까지 계좌가 진짜 굉장히 여러 상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떡하냐. 우리 항상 이제 이 100만 개면 중요한 게 어떡하냐니까. 첫 번째, 그동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매매 원칙에 따라서 매도 시그널이 나오니까 얄짤없이 매매 원칙 지키면서 정리해 놓고 현금을 확보해서 이제 다시 매수 기회를 엿보는 분은 굿이에요, 지금. 그렇죠. 댓글에 어떤 분이 달아주셨어요. 뭐 거의 모든 종목이 매도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가 빠지잖아요.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저는 이게 수급의 상황에서 그런 거를 빨리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린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놓으신 분들은 지금 뭘 하셔야 되냐면 대상을 고르는 작업을 해야 돼요. 떨어지면 산다. 무조건 얼마큼 떨어지면. 어제도 말씀드려요. 무조건 아니에요. 그게 매수 시그널을 줘야 돼요. 근데 한참 멀어진 아주 매수 시그널이 잘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종목을 갖고 씨름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매수 시그널이 가까이 다가가 있고 이제 곧 요런 조건들만 해결되면
나타날 것 같다. 이러면 그런 매수 시그널이 나타나면서부터 분할 매수를 해 들어가면 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종목 저 종목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는 방법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게 큰 틀은 섹터는 제가 정해 드렸으니까 이제 개별 종목을. 그리고 이제 뭐 가끔 제가 느닷없이 썸네일 위에 올리는 종목들 이런 건 잘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얘가 어디쯤 가고 있나. 그것도 이제 방법이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매매 원칙은 진짜 잘 외우고 있었는데 그 종목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 종목은 내가 가진 이 종목은 예외일 거다. 이거 뭐 10일 2평 꺾이고 이래도 얘는 아닐 거야. 이번에 100만 개미 틀릴 거야. 이게 이 종목인데 이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못 파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게 제일 문제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참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행동을 못 하는데 이게 사실은 고치기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다시 매수 시그널이 와도 잘 매수 못 해요. 생각은 있는데 또 그때 되면 자꾸 방해, 또 하나의 자기가 방해를 해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뭐 막 기존 보유 종목을 쫓아가면서 냈다 던지고 이럴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매도 시그널이 죽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한 반등이 오면 이건 줄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11 2평이 우상향으로 슬로프가 바뀌기 전에는 전체적으로 수급이 나쁜 상황이잖아요. 수급이 나쁜데 주가가 튀었다? 그러면 반등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부분적으로 줄여간다. 매수는 뭐 똑같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거나 똑같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형태가 뭐냐면 막무가내로 그냥 말 안 듣시는 분이에요. 뭐 100만이 무슨 11 2평은 무슨 11 2평 말도 안 되는 뭐 이러면서 그냥 하신 분들. 그래서 그러니까 하여튼 그냥 몰빵치인 분들, 특히 무슨 현금 이러면서 이제 전부 몰빵하신 분. 사실 이런 분들한테 뭐라고 조언을 해드리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슬로프가 죽었다가 이렇게 되살아나잖아요. 슬로프가 11 2평이 죽었다가 쓱 이렇게 살아나는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간다. 딴 때는 얘기를 안 들으시고 이때는 이제 들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슬로프가 방향을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전 고점을 넘어가느냐를 봐야 돼요. 직전 고점을 못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페이크죠. 그럼 직전 고점을 못 넘어가는 페이크인지 아닌지를 뭘로 판단하느냐? 이렇게 직전 고점에 죽었다가 싹 살아나서 다가가고 있어요. 여기야 아니야. 이건 뭘로 판단하냐? 여러분 뭘로 판단해요? 수급을 그대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거래량. 직전 고점의 거래량과 지금의 거래량을 대비해서 얘가 많으면 뚫고 올라갈 확률이 있지만 그거보다 죽으면 다시 죽을 확률이 큰 거예요. 그렇게 이제 참고를 하면서 이게 이제 제가 9월부터는 이제 매매 원칙을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이 필요한 건 뭐냐면 처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뭐 반등했다가 팍 그냥 다시 가고 이런 거 못해요. 왜냐하면 모멘텀도 없고, 에너지도 없어요. 그리고 뭐 걱정거리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충격을 받은 거고 S&P 500도 51선 뚫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정리가 필요해, 시장이. 예.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는 이제 미국 시장도 그렇고 보면서 미국 시장이 이틀 빠졌으니까 오늘 밤에 오를 수 있죠. 그래도 그거 그냥 허당이에요. 그냥 오른 거죠. 우리처럼 그냥 반등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겁나는 거 다 나왔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게 뭐냐? 10년 미국 국채금리 10년. 예. 그거 매일 이제 제가 텔레그램 보시는 분 매일 보지만 그거 보시고 환율 보셔야 돼요. 그거를 계속 체크해 가면서 그것들이 뭔가 우리한테 좋은 시그널을 주기 전까지는 이제 빠지는 거 끝, 이제 올라가 이렇게 쉽게 정리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뭐냐면 이왕 이렇게
고프라진 김에 상황은 다 다르지만 돈만 갖고 넘어지신 분, 갖고 넘어지신 분, 왕창 갖고 넘어지신 분 많이 있지만 주식 투자라는 게 원래 아픈 거니까 또 이거를 잘 벗어나면 또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서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엎어진 김에 좀 쉬어가자.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고르자. 이번에 사는 그 현금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나고 내일 또 벌써 금요일인데 장 끝난다면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